예, 감사합니다. 소로토미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굿아프터눈, 굿이브닝 어디 계시는지에 따라서 인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는데요. 오늘 웨비나 중에서 제 트라마에 대해서 인지하는 이런 중요한 웨비나를 갖게 되겠습니다. 펠리샤 로라는 분께서 제 맹글 트리 카운슬링 앤 컨설팅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분께서 전문가세요. 예, 그래서 소롭토미스트 아이샤 리 브라운 이분께서 최고 영양 책임자시고요. 제 이름은 세라 드 와일러고요. 저는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간 패널이고요. 저는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트라우마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실용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요, 이것이 녹화가 돼서요, 다음 주에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보실 수가 있고, 다른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웨비나가요, 동시 통역으로 통역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제가 영어로 말할 때 조금 천천히 말하는 것인데요. 통역사들이 완전히 통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 하단에 보시면 리소스 섹션에 보시면은요.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답 Q&A 쪽으로 가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짧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웨비나 끝나고 나면은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설문조사와 그러고 또 이제 코멘트를 주시면 펠리샤가 이 피드백을 받아서 나중에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언어 채널을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민감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만약에 하시다가 좀 너무 힘든 것 같다, 휴식을 취하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요, 알려주시고요. 셀프 케어라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셀프 케어를 하는지 채창에 넣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긴 산책을 갈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매간도 공유를 해주시겠는데요. 저는 이제 야외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만들고 돌아다녔을 때 좀 새로운 기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펠리시아고요. 제 셀프 케어로서는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식당을 찾아가서 맛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좋아해서 제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이 셀프 케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두 분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셀프 케어에 대해서 최창에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댄싱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산책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시네요. 그리고 글을 쓰신다는 분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펠리샤 로를 환영해 주세요. 셀,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이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프레젠테이션. 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trauma informed practice,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사례 적용, 그리고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성함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오늘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몇 초 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소개하시고 싶으시면은요, 아직도 셀프 케어에 대해서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요. 아, 지금 소개하시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트라우마라는 것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이 웨비나에 오셨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쟤는 필리샤 로라고 하고요. 저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정신건강 기관인 망고 추리 카운슬링 앤 컨설팅의 임상 부책임자이고요. 저희 펜실베니아주와 뉴저지주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의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고요. 저희 사명은 해외 거주 모든 분들이 마음과 몸과 또 공동체 안에서 집과 같이 편안하게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성, 그리고 문화적 그 뒷배경, 이런 것들, 전통적인 또 서부에 국한된 이런 테라피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이제 지역 커뮤니티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세라가 말을 했지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진정하시고 싶거나 잠깐 쉬시고 싶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은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잠깐 쉬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가 트라우마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개인의 대처 능력을 압도하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반응입니다. 트라우마는 종종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또는 무력감과 관련된 경험에서 발생을 하고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 신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뉘앙스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치료하고 대응을 하려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급성 트라우마는 개인의 대처 능력을 압도하고 단일적이고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 사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뭐, 교통사고가 있었다든지, 폭행, 신체적이나 성적인 폭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전쟁과 같은 참사, 그리고 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굉장히 안전감과 그런 지속성을 잃게 돼요. 근데 장기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로운 경험에 노출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방치라든지 성적인 학대, 전쟁 피해자, 그리고 난민 이런 것들이 그 예인데요. 이 장기 트라우마는 축적이 되어서 위험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정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폭력, 가족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트라우마 나쁜 것에 이제 노출이 돼서 거기서 따라오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트라우마 경험을 넘어서요, 더 큰 사회적 차원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성에게 발생하는 집단적 트라우마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여성의 신체 선택권이라든지
결정권을 둘러싼 규칙과 규정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2026년도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상 낙태권이 폐지가 되었고요. 각 주가 자체적으로 낙태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전 세계적인 예를 들어 보이자면은요, 이제 강간 문화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성폭력이 정상화되거나 또 용인되거나 또 이것이 또 축소화돼서 최소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가정폭력이나 여성살인, 명예살인 이런 것들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대량 이주와 난민의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동 결혼도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여러 수백만 대의 소녀들이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잠깐 여기서 어, 쉬어가면서요.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는 정책이나 법률이나 또 사회적 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챗박스를 이용해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는데요. 집단적인 여성의 트라우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법률, 사회적 규범, 로데 웨이드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을 얻거나 교육을 받는 기회가 없는 것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1970년도에서 제 남편의 서명이 없이는 신용카드라든지 융자를 얻을 수 없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오랫동안 없었지요. 그런 언급이 있으셨고, 이게 결국 남자들의 아직은 세상이다. 이런 언급이 있으셨고, 가정폭력,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권 문제, 그리고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주워 넘기는 그런 문화랄까 경향. 그리고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생리용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건강에 중점을 두지 않고 여태까지 의료라든지 이런 과학 이런 것들이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예, 그래서 트라우마를 이제 보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요, 제 형성되는 방식이 개인과 이제 가족을 넘어서 다른 이제 여러 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이나 학교나 공동체나 또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각 층위의 모든 관계가 중요를 하고요. 이것을 이해를 하면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친절하고 인내심을 갖고 또 지지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안에 또 스토리가 들어있는 이런 거지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에 있다고 개인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시체계,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부모나 형제자매나 보호자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어떤 사람인지 형성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체계는 학교나 친구나 이웃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행동하고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을 또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외체계, 외부 체계, 대가족이라든지 또 부모의 직장, 공동체, 그리고 대중, 또 개인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시 체계. 이제 여기서는 법, 문화, 미디어, 정치,
또 정부나 사회적 규범처럼 멀리 느껴지는 것들조차도 여러분들 일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 체계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삶의 변화와 전환, 또 결혼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형제, 자매 탄생, 죽음과 상실,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팬데믹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다들 경험하셨던 일일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을 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형성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증상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쓸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이 없었을 때 그저 몸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 드라마를 펼쳐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예요. 트라우마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또 트라우마를 목격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틀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를 다 안고 살아가지만 증상을 설명할 단어가 없고 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할 수가 없고 또 몸이 고통만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우리 삶의 방식, 다른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제 행위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참여, 그리고 결정 과정,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이런 것은요, 침투적 사고, 플래시백, 악몽 이런 것이 있고, 베테랑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나이트메어, 플래시백 같은 것들이 있고요. 회피, 과각성, 은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차 사고가 났던 사람들은 차를 운전을 안 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났던 부분을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면 그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경험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증상이라면 우울감, 슬픔, 정망,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기 확신이 없는 거, 상처를 받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또 과각성, 또 분노를 느끼고 과민하고 또 예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과 그 수치심,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제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고 단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몸이 너무나 긴장을 하게 되고 텐션이 많게 되면은요, 이것을 단절하게 돼요. 그래서 안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집중력이 저하가 되는 거로 연결될 수가 있고, 멍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현재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이런 증상들은요, 신체적으로 나타나기로 하는데요. 각각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이제 정신적 건강이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문화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이나 소화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만에서 오신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하면은 이분께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그런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복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가보면은 괜찮으신데요? 아프신 데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죠. 이게 내부에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성적으로 신체에 통증이 있거나 긴장이 되거나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호르몬 조절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요. 심장과 폐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면역 체계 기능 장애 위험도 증가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는 행동이나 사회적 교류, 그리고 결정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친밀한 파트너 폭력 위험을 있을 수 있고, 위험한 성행위를 하거나 성병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타인을 신뢰하기 어렵고, 또 소외감과 고립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떤 방면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치료법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게 되고, 또 아이들은 무단으로 결석을 하고 학교를 빠지고 이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문화, 제 집단주의 문화권, 그러니까 집단의 화합, 가족의 충성심, 또 사회적 역할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트라우마가 개인주의 문화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아요. 트라우마가 이제 나타나는 일반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한 의학적 원인이 없이 몸살이 오거나 두통이 오거나 복통이 오거나 필요가 있거나 왜냐면 정서적인 고통이 이렇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것은 감정 표현을 하면 이것이 안 좋게 보여질 수 있고 낙인을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단체 뭐 활동이라든지 가족 행사에서 안 하겠다고 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에 안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엉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트라우마 피해자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감정적 억제를 하면 강인하고 또 존중의 표시로 여겨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심 같은 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가족이나 공동체 평판을 위협하는 경우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가족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을 하고 집단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을 숨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경우에는 노인이나 교사, 종교 지도사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이 관련된 학대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꺼려요. 왜냐면은 이제 무례하게 보이거나 보복을 당할까 봐. 그리고 또 세대 간 침묵이 있는데요. 가족이 과거의 트라우마 얘기를 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된 이런 감정이 세대를 거쳐서 전가가 될 수가 있고,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부모가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감정적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거를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뭐 전쟁을 피해서 또 이민을 와서 고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식민지화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서 이게 분노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집단 대처 의식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기도를 하거나 조상에 대한 의례를 드리거나 이야기 나누기 이런 거 공동체적인 그런 모임은 치유의 그 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개인 치료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
어떤 대화 언어가 없는 경우에는요, 도박이나 다른 중독 같은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쇼핑 중독이라든지, 그리고 폭발적인 화를 내거나 가족한테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날 수가 있지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좌측 하단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지금 어떤 여자가 이제 의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랜 탁대 정력이 있는 어떤 분인데 상담 중에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언어적 공격으로 대응을 하고 막 폭력을 위협하면서 결국 경찰한테 신고가 됐어요. 근데 트라우마가 뇌를 변화시키고요. 또 애착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타인이 자신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응할지 하는 기대치를 변화시켜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적합치 않은 환경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관점이 없이 이 환자를 바라본다면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이 여자랑 함께 있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고 상황을 풀어나기 어렵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관점으로 이 환자를 바라본다면은 병원에 가라고 강요받았다고 이 사람이 느낄 수도 있었다 이러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성적 학대의 전력으로 인해서 강요를 하는 거는 이제 위험하게 이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또 의사가 진찰을 했었을 때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이 사람의 욕구가 그 성적 학대의 경험이랑 유사를 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폭발적인 행동으로 유발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관계 경험이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고, 이 여기 진료실에서 이분이 보인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진료실에 있는 게 어려운,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이 사람이 해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언어, 랭귀지가 없었을 때는 이런 관계라든지 일상생활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모습으로 표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오른쪽 하단 사진을 보시면은요, 10대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학교나 집이든지 공공장소에서 이제 모욕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고립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고 또 감정 조절이 변화되고 또 폭언을 하고 분노를 하고 우울감이 증가되고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경우에 위험성 신호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요, 발달 단계나 규범에 맞지 않은 투쟁이나 도피나 경직 생존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같이 저희가 일했던 경험을 떠벌렸으면은 이제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깊은 문제의 징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챗박스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행동 패턴을 봤는데 이제 정상적이 않은 것들. 근데 이게 어떤 그거보다 더 표면에 나타난 것보다 더 깊은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증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 그 경계, 바운더리가 없다. 그러고 일부러 싸움을 건다. 이러는 것들 증상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토론을 할 때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사람 말하는데 끊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보여줬을 때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라고. 근데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말하는 그런 질문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회피하는 방식으로 잠은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눈 맞추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터치하는 거를,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마, 어, 폭행이나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케어를 하는가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고객이라든지 참여자들한테 질문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그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삶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를 해서 치유지향적인 효과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트라우마 정보 기반 치료는 다음과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를 하는데 트라우마 광범위한 영향을 인지를 하고 회복 경로를 이해를 하고 환자, 가족, 직원의 트라우마 징후와 증상을 일치한 줄 수 있고요. 이제 다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성과 소녀들에게 안전감을 심어준다. 세이프티 플래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인내심과 신뢰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참가자와 함께 종이에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 자해를 막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런 안전 계획의 표현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질문의 예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뭐, 말로 해도 되고, 또 적어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질문할 때 예를 몇 가지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제, 뭐, 진정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 필요한 경우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라든지 법적 권한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어요. 도움을 청한다고 할 때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오감을 기반으로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요? 그리고 편안한 채팅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께서 지지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 활동이나 할 일이 무엇인지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 이제 참가자들과 형성하는 관계인데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할 때 1대1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신뢰와 또 편안함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편안한 음악을 틀어드린다든지 이제 이분들이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지, 어떤 할 일이 있을지, 해주실 수 있는 활동이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예를 한번 들어서 채창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제 파워포인트가 잠깐 꺼졌는데요. 잠시만요. 예, 다시 켜졌네요. 예, 천천히 숨을 쉬고 다이어트 코크를 마시고 거품 목욕을 하고 요가를 하고 또 남편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맨발로 바깥에 걸어 다니시기 또 목적을 가지고 산책하기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있는 것 댄싱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기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툴박스로 이렇게 마련을 하셨다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제가 좋아하면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 툴 같은 건데요. 54321 기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431 그라운딩 기술은 이제 오감을 단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활용을 해서 이제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어떤 사람이 트라우마가 이제 트리거가 됐을 때는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그때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실 감각을 느끼게 되고 공황장애, 패닉 어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막 올라가고, 숨소리가 막 가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54321 기술은요,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것을 겪은 경우에 이제 같이 숨쉬기, 그러고 이제 들숨 쉬고, 날숨을 쉬고, 자, 이제 주변에서 지금 5가지 보이는 거를 한번 말해주세요. 지금 제 스크린이 보이고, 물병이 보이고, 키보드가 보이고, 펜이 보입니다, 내 앞에. 내 전화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4가지 만질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을 4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아, 예, 내 손목을 만질 수가 있고요. 제 머리를 만질 수가 있고, 예, 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거를 4가지를 말해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가지 들을 수 있는 것. 예, 지금 밖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제 고양이가 바깥에서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2가지를 말해보세요 하면 지금은 뭐 공기 냄새, 그리고 지금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를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오감을 통해서 그 감각 인식을 통해서 현재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불안이나 이 압도적인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공황 발작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는 조금 더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황 완화. 이제 기억하실 거는 트라우마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왜곡된 감각을 만든다는 거. 누가 조절 장애를 겪거나 자극을 받으면은 적절한 속도 조절이 없이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때 이제 단계를 쭉 따라가서 안정된 상태를 처음에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그 침착한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감하고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시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다라고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뭐 때문에 이러는지 궁금해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공간을 존중해서 경계와 안전을 확립하시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되고 상황이 격화됐을 때는 바로 문을 닫을 수도 있죠. 안전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요.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톤과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또 거리나 입장이나 자세를 내가 어떤 식으로 갖고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를 인지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를 사용하시고, 또 팔짱을 끼거나 공격적으로 눈을 마주치거나, 또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감각을 피해 주시는 거면 좋겠죠. 또 과잉 반응을 피해 주시는 거예요. 침착하게 유지를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의 또 감정에 집중하면서 또 이분을 그래야지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행동보다는 감정에 집중을 하세요.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다루고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방어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막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질문을 무시하실 수 있고요. 방어적인 반응이나 도발하는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그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에 중심을 두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한계를 정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경계를 정하고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시고요. 또 명확하고 또 아주 단호하게 이분들과 소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이거를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것이 우선인가 순위를 정하실 수 있고, 타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모든 거를 당장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은 기다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또, 또 침묵이라든지 잠깐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굉장히 큰 강력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름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흥분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 자연적으로 이 감정이 이렇게 약간 가라앉히도록 그러니까 슬로우하게 되는 게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결정을 내리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자율성을 존중을 하고 또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하고 나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딱 정해진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트라우마 역할이나 기능이나 표현 방식이 다 다르고요. 또 일반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해서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거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동의와 또 그 안전하다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랑 언어를 습득하시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인식의 틀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고 또 의식이 있으실 텐데, 그걸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하고 그 틀 자체를 존중을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은 이 깨진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또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상황과 무감각화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트라우마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지에 대해서 또 지식이나 통찰력을 배웠다고 해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여기 이제 해당하는 참여자들하고 또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또 진정성을 유지를 하시고 호기심을 항상 가지시고 편견 없이 이분들이 가는 여정에 일관되고 또 항상 계시는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케어라고 좀 약자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마감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솔옵티미스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는 거, 되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 훌륭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신성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단순히 트라우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역할과 책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도와주시는 여성이나 소녀들이 그분들과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을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서로 돕고 존엄과 존중을 지키면서 세상을 갈아 살아오도록 또 이끌어온 길고 풍부한 역사가 있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역할을 통해서 여성 미래를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하고 싶으신지 이 채창에 대해서 한번 넣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신뢰와 안전과 그런 이런 것이 정말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데 대해서 진정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으신 이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채창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은 저를 여기 웨비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사라한테 순서를 넘겨드릴게요. 펠리시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보가 가득 찬 정말 좋은 웨비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빨리, 일찍 끝나는데요. 마지막에 펠리시아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참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신 여성들이 참여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들이 가진 경험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플리셔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계속 펠리시아한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시고 이 남을 판단하지 않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클리닉에 대해서 오시는 분한테 이 사람 들어와서 갑자기 트리거 돼가지고 막 감정 격화되고 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그 힐링을 하는 그 치유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클리닉에서 오시는 분들의 성공률은요, 그 맺어가는 관계에 달려 있어요. 이 클리닉에서 도와주시는 분들과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것들이 아주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펠리시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 소롭트미스트 회원분들께서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퀄리티가 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스태프,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거, 그 협업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플리셔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질문 그만할 거고요. 어쨌든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뭐 질문이나 이렇게 답이 있으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웨비나 끝나고 났을 때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또 리소스를 준비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배워나가시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은 결국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작업들이니까요. 예,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이 여러분들께서 트라우마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또 접근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다시금 펠리샤의 그런 전문적인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예, 최창에서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고 경험들을 경우에 즐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 통역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국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메간이 책상을 관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잠깐 설문조사할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거고요. 오늘이나 내일 이메일로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종합해서 리소스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로초이스 프로그램 팀을 대변해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저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